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구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YMI 1. 나는 누구인가?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YMI의 첫 번째 강의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옛날에 한 도인이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매우 검소하여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시주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도인이 어디 나가고 부인이 혼자 있을 때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시주로 들어온 아주 값비싼 골동품을 훔쳐갔습니다. 도인이 들어왔을 때 부인이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도인은 매우 놀라면서 허겁지겁 도둑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너무 비싼 물건을 도둑맞은지라 도인도 어쩔 수 없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인은 헐레벌떡 장터로 달려가서 막 물건을 팔려고 하는 도둑을 겨우 찾았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면서 도둑에게 말했습니다. 그 물건은 아주 비싼 것이니 절대 금 100냥 이하로는 팔지 말라.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행동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행동이죠.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감추어진 사연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어릴 적 이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왜?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YMI. 어떤 직장인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 근처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다가 그만 전봇대에 쾅 부딪혔습니다. 그는 전봇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 누구야? 정신을 차려 겨우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취한 나머지 호수는 기억해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도 못 자고 남편을 기다리던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영화 매트릭스를 떠오르게 하는 예화인데요.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매트릭스는 컴퓨터가 지배하는 인간 세계를 그린 영화입니다. 흥행에 성공해 3편까지 제작됐죠. 영화에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매트릭스라는 컴퓨터의 거대한 가상 공간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꿈을 꾸며 살게 됩니다. 현실과 가상현실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등장인물들은 가상현실 안에서 본래의 현실을 찾아 나섭니다. 영화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거대한 전쟁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숭고한 소명으로 그려지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술 취한 사람처럼 매트릭스 영화처럼 해답을 찾기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철학적인 접근. 둘째, 심리학적 접근. 셋째, 초월적인 접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철학적인 접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우선 존재론과 인식론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4가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무엇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죽은 후 무엇을 희망하는가? 앞에 2가지는 존재론과 인식론에 해당하고 뒤에 2가지는 가치론과 신학에 해당합니다. 존재론은 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요.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궁극적인 통찰에 연결됩니다. 인식론은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아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요. 나는 예수고 부처다라는 궁극적인 통찰에 연결됩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는 존재론과 인식론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존재론과 인식론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론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느 날 한 물고기가 용왕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용왕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물에서 와서 물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우리 모두는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갑니다. 언젠가 우리의 있음은 우리의 없음으로 대체돼서 한 가닥 추억 속에 아련히 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란 종국에는 없는 곳으로부터 와서 없는 곳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낀 있음이란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자는 화창한 봄날 나비가 되어 꽃밭을 누비던 꿈을 꾸고 일어나 나비로 있었을 상태가 나인지 아니면 사람으로 있었을 상태가 나인지에 대한 혼돈을 말했습니다. 매트릭스 영화처럼 인생이 거대한 기계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한바탕의 꿈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는 딴 별 세계에서 와서 지구에서 잠시 동안 현실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있음은 순간이요. 있음 이전의 없음과 있음 이후의 없음은 영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짧은 있음을 아무런 생각과 느낌이 없이 똑같음과 지루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인생길이란 한 번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인식론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인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한 고승이 길을 가다 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문지기는 유명한 스님이라 불전에 잠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어디서 나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문지기는 서둘러 스님이 있는 불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님이 감히 나무 불상을 태워 불을 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문지기는 미친 스님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침이 돼서 문지기는 밤새 스님이 얼어 죽지 않았는지 걱정이 돼서 바깥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커다란 돌 앞에서 거듭 참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한 문지기는 물었습니다. 돌멩이 앞에서 무슨 희귀한 절을 하시는지요? 고승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인간은 자기 인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고요. 자기 각성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식과 각성이 들어설 때야 비로소 인간은 다음 단계로 진화합니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에서 지관, 마음을 한번 멈추어 순간에 머무는 경지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지는 멈춘다, 스톱이란 말로 세상으로부터 생각을 거두어 망념을 쉬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요. 관은 본다, 시잉이란 말로 지혜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조하여 진여 현실에 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관이란 수도를 통해 일상의 정신적인 현실 뒤에 감추어진 비일상의 정신적인 현실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수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음의 착각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투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심리학적인 접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심리학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을 제공합니다. 심리학은 철학에서 분화된 학문입니다. 크게 철학적 심리학, 과학적 심리학, 초월 심리학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요. 연구 대상은 모두 인간이지만 연구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철학적 심리학은 인간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적 심리학은 인간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철학적 심리학은 센터링 에고로서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심리학은 디센터링 에고로서 관찰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간 의식은 어려서부터 세 가지 기본 요소를 통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발전시킵니다. 경험자와 경험 대상, 그리고 경험 과정입니다. 인간 심리는 이 셋이 겹쳐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죠. 우리가 오렌지를 한 입 먹을 때 우리는 경험자, 오렌지는 경험 대상, 그리고 경험 과정은 오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부모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경험자, 부모는 경험 대상, 그리고 경험 과정은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릴 때 연약한 시스템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경험을 합니다. 특히 언어가 발달하기 이전의 경험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죠. 그 결과 어려서부터 우리는 경험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 이상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경험자에게 너무 강하게 동일시하면 자기의 독특성에 몰입하게 됩니다. 자기 과대라고 하고요. 경험 대상에 너무 강하게 동일시하면 자아 상실에 떨어집니다. 부모 이상화라고도 하죠. 경험 과정에 너무 강하게 동일시하면 환경과 상황에 압도되어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장애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습성은 성인에까지 연장되어 내적 표상으로 정착됩니다. 내적 표상은 모든 인간의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색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심리학적으로 개인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의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내적 표상의 산물입니다. 개인적 자기는 우리가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인간 의식에 초점을 맞춘 철학적 심리학의 영역입니다. 사회적 자기는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인간 행동에 초점을 맞춘 과학적 심리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찰과 관찰에는 항상 갭이 존재합니다. 성찰은 너무 주관적이고요. 관찰은 너무 객관적입니다. 내가 본 나와 상대가 본 나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데 관계라는 중요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관계는 보다 정확한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온도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 그리고 인간 이해의 영역을 확대해 갑니다. 자기에 대한 정체성은 관계의 신뢰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사회화를 통해 개인적 자기는 사회적 자기로 대체됩니다.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기를 진짜 자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배우자의 역할, 부모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역할을 자기 자신으로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럴듯한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로 일상생활에 익숙해지고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자화상을 가지게 됩니다. 조셉과 하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멋진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유명한 조하리의 창입니다.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죠. 첫째,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은 개방의 영역입니다. 둘째, 나는 알지만 남이 모르는 영역은 감추어진 영역입니다. 셋째, 나는 모르지만 남이 아는 영역은 맹목의 영역입니다. 넷째,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자신을 확대해 나갑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개방의 영역에서 출발해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는 소위 자아 강화, 자기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은 초월적인 접근입니다. 초월 심리학은 심령 현상을 다룬 초심리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초심리학은 서양 철학에서 볼 때 신비주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불교, 도교, 힌두교 등의 동양 철학과 만나면서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되었죠. 1970년대 중반 변화된 의식과 초감각적 지각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습니다. 켄 윌버는 영원한 심리학을 통해 의식 상태의 스펙트럼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 상태와 명상 상태를 구분하게 되었죠. 정신병 상태는 인간의 비정상 의식이 팽창된 상태로, 명상 상태는 인간의 정상 의식이 팽창된 상태로 규명했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시자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은 유명합니다. 그는 초기 5단계에서 후에 3단계를 더 추가시켜서 초월 심리학의 영역까지 포함했는데요. 1단계에서 5단계는 생존, 안전, 소속, 자존, 인지적 욕구 단계이고요. 6단계에서 8단계는 심미적 욕구, 자기 실현, 자기 초월 단계입니다. 사회적 자기는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통합의 상태가 아니죠. 인간은 강한 자기 실현과 자기 초월의 욕구를 지니고요. 사회적 자기에서 본래의 개인적 자기로 돌아가려는 욕구를 지닙니다. 다음 단계로의 진화를 요구하죠. 이는 영적 자기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기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부각됩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정신분석학자 융은 최고의 자기 실현이란 신성의 체험을 통해서 부처나 예수와 같은 태고적 원형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고의 자기 실현이란 내가 자신의 주인공인 마음 상태로서 석가모니가 외쳤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경지입니다. 일체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상태로 독립을 뜻하고 자유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잘된 일도 나로 인함이요 잘못된 결과도 나로 인함이니 상대를 탓하지 않고요.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의 생각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힘이나 존재에 불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기 실현이란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경험하도록 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죠.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한 성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과거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며 미래도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 현재에서 흘러가는 순간만을 감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떨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입니다. 욕심과 미움의 집을 허물고 지금 여기에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새 집을 지어보는 겁니다. 자그마한 확실성을 버리고 우주적인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때 문제와 해답으로 불필요한 신비를 엿볼 수 있죠. 우리에게는 삶과 사랑과 배움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신께서 부여한 초월할 수 있는 우리의 잠재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라마다 마하리쉬는 17세 때 죽음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인도의 성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면 그냥 고요히 바라봅니다. 어떤 때는 몇 시간이고 조용히 앉아서 그윽한 연민의 눈길을 보내죠. 그러면 찾아온 사람들은 한없는 축복에 휩싸이고 자신의 내부에서 오랫동안 쌓여왔던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그의 발밑에 엎드리게 됩니다. 침묵의 가르침입니다. 마하리쉬는 전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도록 가르쳤고요. 참 나, 진정한 자기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초월 심리학에서는 탈동일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회적 자기는 동일시의 과정이고요.
진정한 자기는 탈동일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 나서는 과정은 영원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과거 한 사찰에서는 전통적으로 스님이 되려고 찾아온 동자에게 통과 시험으로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Why are you? Who are you?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Why are you? 왜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가? 라는 궁극적인 질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원에 대한 질문은 지구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인간의 귀향에 대한 본능에서 온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 봐, 정말 놀라워. 우리가 찾던 진실이야.